항등식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할 건데 x 플러스 a가 들어있고 전개를 할까 대입을 할까 항상 고민을 해야 되고요. 얘는 fx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하려면 할 수 있지. 그럼 만약에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면 이제 괜찮아. 전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입을 한다면 이제 뭘 대입하는 게 좋을까인 거야. 그럼 굳이 여기다가 이제 뭔가를 대입을 한다면 지금 fx를 쓰고 가면 fx가 x 3승에 9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5인데 굳이 이 식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한다면 뭐가 좋겠니? 굳이 대입을 한다면 0을 대입하는 게 괜찮지. 마이너스 1을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마냥 좋지는 않아요. 그치? 대입을 하면 일단 0을 대입을 하시면 fa가 마이너스 3인 거야. 여기다 a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3이란 말이지. 근데 얘가 이제 풀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한테 주어진 3차 방정식이 풀리는 게 주어져요. 풀 수 있는 게. 는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42란 말이지. 그래서 얘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3399, 8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2인데 이게 어떻게 돼? 딱 81이 되잖아, 그치? 자, 이게 0이 되면서 a가 찾아져요. a가 마이너스 3이었던 거야. a가 마이너스 3을 찾았으니까 얘는 a가 마이너스 3, fx 마이너스 3이지. 이제 3을 대입하겠죠. 여기에다가 x는 3을 대입하면 f0이 괜찮거든. 3을 대입하면 27, 3b 빼기 3인데 f0이 마이너스 45라서 b를 구할 수도 있어요. 3b가 요게 24 넘어가면 마이너스 69니까 마이너스 23이겠네. 아닌데? 마이너스 23이지. 이렇게 하려면 할 수 있다는 거. 전개와 계수 비교, 전개해서 계수 비교할 수도 있고 대입할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 유리한 거를 잘 따진다. 잘 따지시면 되고 넘어갑시다. 3, 4번 알려진 대로 풀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 5번 앞에 거랑 같고요. 6번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6, 7 얘기했고 8번을 보자. 이거 어려운데 방학 때도 했지만 이게 이상하게 왜 계란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2단원이 내가 지금 1단원으로 묶여있긴 하지만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나머지 정리가 말고 그냥 항등식이 어려워요. 항등식이 어려운 이유는 겨울에 내가 항등식 다루는 법을 쭉 적어서 그대로 계속 풀어줬잖아. 문제는 이제 몇 가지 원칙들 전개해서 계수 비교할 수 있고 적절히 대입을 할 수 있고요. 다항식이면 차수를 결정해야 될 수도 있고요. 등등. 사실 그게 전부긴 한데 그거를 때때로 시시각각 그 상황에 맞춰서 다 적용을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야. 그런 게 어려운 거야. 해야 될 옵션이 너무 많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매뉴얼은 정해져 있고요. 연습을 해야 된다. 다채롭다 보니까.
일단 문제 이거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2차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1x라 하고 이게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fx를 x-1로 나눈 몫을 q1x라고 하고 애들이 나눠 떨어지는 줄 알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치? 그게 아니라 나머지는 셀프로 쓰세요 라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f1이야. 이게 나머지 정리지. 여기를 f1로 쓰는 센스가 중요하다. 두 번째, fx를 x-2로 나눈 몫을 q2x 라 하면 또 나머지 말 안 하고 지나가요. 왜냐? 우리가 알아서 f2라고 써야 되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이게 잘한 게 가와 나에 일단 가에 f2가 등장을 하니까 괜찮지. 최대한 논리적으로 푸셔야 되는데 Q21이 F이다. Q11 더하기 Q21이 6이다. 질문은 F3이니까 결정하세요야. 결정할 수 있는 게 F가 2차식이고 최고차의 개수 1이거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가를 쓰려면 여기 Q21이 등장을 해요. 그럼 이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나온단 말이야. 문제를 보면서 푸는 거지 당연히. 내가 여기서 이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걸 최대한 이용을 한다. Q21이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 식에다가 X1을 대입하면 F1은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Q21 더하기 F인데 Q21과 F2가 같으니까 얘가 0이라서 아 F1이 0이구나 라고 주신 거예요. 즉 얘가 나눠 떨어졌던 거지.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서가 핵심이지.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이 문제의 핵심이고 여기에서의 접근 방법과 그 상황과 어떻게 해결하는지. 결국 수학에서는 내가 오늘 거의 아침 수업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수학에서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한다.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우리가 고1 수학을 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수능 수학에서도 기초가 돼요. 내가 고2 애들 데리고 대상으로 수업을 할 때는 1학년 수학 얘기를 다시 해.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기초를 갖춰 놓으니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서 해결하는가?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얘를 내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결하라고 매뉴얼들을 항상 쭉 적어주지 않니? 이런 조건들이 나오면 이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거를 연습하는 게 중요해요. 연습. 왜냐하면 그게 또 다른 문제에 똑같이 등장을 하니까. 진짜로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능사가 절대 아니에요. 수학 공부법 자체를 모르는 거야.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어떤 앞으로도 문제를 계속 풀 거잖아. 그랬을 때 잘 안 풀렸어. 그럼 잘 표시를 해놓고 해설을 들은 다음에 충분히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뭐 집에 가서 복습을 잘 하고 있겠지만 복습할 때 저걸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보면서 아 여기서 이 상황이 주어졌고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했었지. 뭐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학생들이 복습하라 그러면 막 눈으로 풀고 이렇게 끄적여 보고 마는데 그게 아니라 상황을 확인하고 어떻게 시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그걸 납득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습이에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 나조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인데 여기에 Q11이 보여.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분명히 내 눈에 Q11이 보여서 여기에 1을 넣고 싶은데 망하지. 왜냐? 1을 넣으면
Q1을 보고 싶었는데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대입을 했는데 실패를 한다. 얘를 보고 싶어서, 얘를 써먹고 싶어서 x는 1을 대입하는데 이게 실패해요. 항등식을 다루는데 무언가를 대입했더니 실패했어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건 어디다? 여기도 써있는데 항등식에 대한 다루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대입을 하거나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하거나. 대입을 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믿을 구석은 전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야 되거든. 이게 논리적인 거야. 해설을 보면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게 문제라는 거야. 내가 최대한 그거를 납득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 왜 이렇게 푸는가? 이러한 사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괜찮은 게 F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예요. 이런 거를 왜 알려주냐고. 이런 고급 정보를 알려주기가 쉽지 않거든. 예를 들면 왼쪽에 있는 7번만 봐도 그냥 다항식 fx 이렇게 시작해버리잖아. 그치? 보통은 그래요. 차수 알려주면 땡큐고요. 개수까지 알려주면 땡큐지. 그래서 얘는 전개식을 가야 되고, 그래서 요 식을 어떻게 쓴다? 요 식을요. fx는 x-1에 자, q1x인데요. f가 개수가 1인 2차야. 그럼 얘도 1차식이죠. 개수가 1인 1차식이야. 따라서 여기를 개수를 1을 잡으시고 모르니까 a 하나 잡으면 돼요. 그럼 미지수 하나니까 사실 끝났고요.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야 돼. 미지수 하나, 식 아직 이거 건드리지도 않았거든? 편안한 거야. 요게 지금 Q1X다, 얘가. 그럼 이제 요 식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Q1, 1은요? 여기에 1 대입한 거니까 1 더하기 A지. Q2, 1은요? Q2, 1은 F2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럼 2 대입하면 얘는 1이고요. 2 대입하면 2 더하기 A야. 이게 6이니까 2A가 3이라서 A가 2분의 3이고 fx가 결정됐으니까 다 된 거지. 이 논리적인 과정을 정확히 답습해야 돼요. 정확히 가랑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는 어떻게 했어? 여기다가 대입해서 끝났지. 그러니까 잘 만든 문제야. 항등식이 있을 때 대입을 해서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얘를 딱 드러냈으니까. 그런데 얘는 같은 관점에서 얘를 드러내고 싶어서 1을 대입했는데 0이 되면서 망했네? 그럼 대입을 하지 말란 소리네? 그러면 전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을 작성하는 거야. 아주 논리적인 풀이죠. 논리적인 접근 방법이지. 그냥 푸는 게 절대 아니에요. 9번. 얘는 잘 했어? 얘도 뭐 다 겨울에 하긴 했는데. 야무지게 했지. 얘를 fx로 나눴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gx다. 얘는 2차식이고 몫이 있을 거고 gx가 있을 건데 같은 식을 gx로 나눈 나머지를 얘기하네. 몫을 적당히 q2x라고 하고 나머지가 fx 빼기 x제곱 빼기 x다. 나눈 식과 나머지의 차수의 관계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얘가 2차니까
얘는 1차라고 했죠. 그럼 얘가 1차면 얘가 상수여야 된다. a라고 하면 따라서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였던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뭐 다짜고짜 g1의 값인데 나눠야죠. 왜냐면 다항식도 주어졌고 fx 나눈 식도 알기 때문에 얘는 직접 나눠서 목과 나머지를 찾을 수도 있어요. 그치? 플러스 하나 더. 거기서 만약에 gx를 찾는다면 여기 gx가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쓸 수도 있어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나눕시다. 고민하지 말고. 얘를 fx로 나눴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고 x에다가 x 3승에 2x제곱에 ax 빼면 x제곱 더하기 4 빼기 ax 더하기 여기 1이고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인데 빼면 2-ax 더하기 2-a였던 거야. 그러면 요식을 다시 쓰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 fx로 나눈 몫이 x 플러스 1이고 나머지 gx, 요게 gx예요. 괜히 2-a로 묶고 싶으니까 묶자. 그럼 x 플러스 1. 이렇게 됐던 거거든. 그랬을 때 gx로 나눈 나머지가 a잖아. 근데 gx가 0이 되는 값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안 되면 그냥 계수 비교를 해버려도 되는데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gx로 나눈 나머지가 a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니? gx로 나눈 나머지는 f-f래. 얘를 p라고 합시다. p 마이너스 1이잖니? p 마이너스 1. p 마이너스 1이 a인데 여기서 그냥 a가 확정이 돼요. 왜? 여기 마이너스 1 넣은 게 a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4 더하기 2 계산하면 0이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랬던 거지 뭐. 그럼 G1은 여기다 1 대입하니까 2에 A가 0이니까 곱하기 2라서 4 이렇게 나왔겠네. 그래서 9번, 10번 뭐 비슷한 얘기예요. 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11, 12가 중요한데 11번 아까 다항식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들 다시 정리해보면 다항식이 등장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개해서 계수 비교할 수 있어요. 적절히 대입할 수 있어요. 왜냐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니까. 3번 뭐라고 할까? 아니 다항식이래. 항등식. 항등식이 주어졌을 때 전개해서 계수 비교할 수 있고 대입해서 뭐 적절히 알아서 써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떠오르는 건 항등식을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다항식의 나눗셈을 항등식으로 작성할 수 있듯이 항등식으로 써져 있는 것을 다항식의 나눗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목과 나머지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렇게 다항식에 대한 항등식은 최고차항에 대한 최고차항을 결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거든. 최고차항을 결정한다는 건 일단 우선적으로는 차수, 그 다음에 개수. 이 정도 매뉴얼이면 충분했어요. 뭐 이거 외에 떠오르는 것도 없어. 항등식이 나왔을 때 할 수 있는 거. 마지막이 요 11번이에요. 이렇게 fx에 대한 항등식이 주어지면 차수와 개수를 결정해야 될 수도 있다. fx의 세제곱이 4x제곱 fx 8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런 문제의 특징은 학생들이 못 풀면 아예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못 푼다는 거. 왜냐면 뭘 결정해야겠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건데 그 시도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최고차항을 미지수로 놓고 풀어야겠다. 일단은 쉽게 접근하는 법이 있고 정확하게 접근하는 법이 있는데 쉽게 접근을 하는 것은 차수만 보는 거예요. f가 만약에 1차라고 치면 그냥 하는 거지. 만약에 f가 1차면 얘가 3차. f가 1차면 여기 3차. 괜찮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f가 2차면 여기 6차예요. 2차면 여기 맥시 4차라서 같아지질 않네. 그 다음은 보나 마나네. 얘는 뭐 점점 세제곱 막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래서 f가 3차, fx가 1차구나.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아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냥 fx를 최고차항을 ax의 n승으로 보는 거야. 그럼 좌변은 a 3승에 x의 3n승이 최고차항일 거고 우변은 여기에 ax n승 곱하니까 4a의 xn 플러스 2지. 그러면서 최고차항이 같아야 되니까 3n이 n 플러스 2예요. 그럼 여기에서 3n과 n 플러스 2가 같으니까 n이 1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정보가 더 나옵니다. a 3승과 4a가 같아야 돼요. 그렇잖아, 그렇지? 대신 한 가지 확인해야 되는 건 얘네가 진짜 최고차항인지 이거는 꼼꼼하게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좌변의 최고차항은 얘가 맞는데 우변에서 혹시 누가 끼어들 여지가 있는지는 잘 봐야 돼. 꼼꼼하게. 근데 n이 1이면 여기가 3차니까 얘만 최고차항을 만들어서 a 3승이 4a가 많고요. 그럼 a는 0이 아니니까 a 제곱이 살아서 a가 뿔마인데 문제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2라고까지 확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억에서 니은에서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기니디는 사실 아직 기니디 묻지도 않고 이거는 내가 정해진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쭉 온 건데 뭐 여기까지는 하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그 fx에 대한 항등식이 나온다면. 하지 않더라도 니은에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4니?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최고차항을 결정하세요라는 뜻이야. 기니디는 쫓아가면 돼요. 따라가면 가이드를 해줄 거야. 원래는 뿔마인데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라고 일부러 얘기한 거지. 그럼 사실 여기서 이제 끝난 게 그럼 정리는 어떻게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fx를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1차식이라서
EX 플러스 B라고 놓고 대입해서 그냥 개수 비교하면 끝나요. 아, 근데 무슨 B야. 기억에서 F0까지 물어봐 버렸네. 그치? 그러면 이제 요 정도까지 해놓고 이제 문제를 그냥 푼다면 자, 기억에서 F0을 물어봤어요. F0이 1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0 대입하라는 소리지. 0 대입하면 F0의 3승이고 0 대입하고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1이니까 아 F0이 1이네. 자, 다항식의 결정의 관점에서 F0은 무슨 의미를 갖는다? F0은 상수항이에요. 따라서 이 B가 1이라서 이게 그냥 EX 플러스 1이었던 거야. F0은 상수항이야. F0은 상수항. F1은 개수의 합. 뭐 이런 의미들이 있지. 의미를 부여하면. 그러면 니은 디귿을 다 풀 수 있습니다. 또 내일 다들 옷도 안 입고 나와서 춥다 그러겠지. 자연수잖아. 뭐 12번에 이제 접할 수 있는 모든 상황 3개를 그냥 다 넣어놓은 건데 자연수의 나눗셈과 다항식의 나눗셈 뭐 겨울에 정리를 한번 해드렸던 건데 그때는 이제 말로만 했고 얘가 그게 문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다항식의 나눗셈을 빌려서 하되 완전히 같진 않다. 완전히 같지 않은 그 부분이 딱 뭐냐? 나머지에 대한 얘기고 나머지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더라. 그래서 그에 대한 3가지 상황이 정확히 이제 하나씩 있는 건데 그냥 잘 모아놓은 거예요. 99의 백승을 98로 나눴대. 그러면 이제 뭐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지수가 좀 복잡하니까 얘를 x로 놔요. 그럼 얘는 x 빼기 1이 돼. 그럼 얘는 x의 백승을 x-1로 나눈 거야. 그럼 나머지는 (0이) 되는 1을 대입하잖니? 그럼 1이에요. 자, 요게 나머지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나머지인지 확인한다는 건 뭐냐? 요 값이 정말로 98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는가? 98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지. 98로 나눈 나머지가 될 수 있다는 건 0부터 97까지의 정수예요. 그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무슨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2에 1111승 나누기 17이야. 이제 도무지 비슷한 걸 주셔야 되는데 2와 17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17이 뭐 이 정도는 알아서 눈치를 채라는 게 맞거든. 이 17을 16 플러스 1이니까 2의 4승 플러스 1로 보라는 거예요. 그럼 2의 4승을 x라고 하는 거지. 2를 x로 놓겠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뭐가 좀 거시기하냐? 그 x의 4승이라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아니야. 그럼 그 나머지는 3차식이 나와야 되잖아. 1차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2의 1111승을 또 적절히 고쳐야 되는데 얘는 2의 4승이 몇 개입니까? 여기 일단 250개에다가 250개에 25개에 11이니까 2개 더 그렇네. 277개. 그리고 3개가 남겠지. 그럼 이게 8이에요. 그럼 얘는
8x 77승 을 270. 그러네. 8x의 277승 을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그럼 0 되는 값인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텐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8이야. 얘가 나머지인지를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나머지가 아니지. 이유는 음수니까. 그 음수면 어떻게 한다? 나눈 수를 뭐냐 무섭게 울리냐. 나눈 수를 한 번 더해서 17을 더하면 9지. 얘가 나머지다. 음수일 땐 이렇게 제자리로 돌려놓으면 돼요. 나머지 한 가지 상황은 9의 9승을 7로 나눴대. 그럼 9를 x라고 하면 9가 x니까 7은 x 빼기 2인데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니까 2를 대입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2의 9승이거든요. 그럼 이게 512야. 큰 수가 나와버릴 수도 있다. 절대 7로 나눈 나머지가 512일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가 아니면 큰 수라서 나머지가 아니면 다시 나누면 돼. 얘를 또 7로 나누면 돼. 다시 나눈다. 그 512가 7로 나누면 7, 7에 49, 7, 3, 21하고 1 남으니까 얘가 나머지네. 그래서 음수가 나왔을 때, 더 큰 수가 나왔을 때 말고는 다른 상황이 생길 수가 없다. 여기까지 2단원이고 인수분해 (8번) (9번을) 봅시다. (8번) 내림차순 어찌저찌 하면 되긴 할 텐데 문자 3개 나왔을 때 다루는 법이 있어요. 문자 3개인데 둘 더해놨으면 셋의 합을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 그럼 얘가 x 빼기 a, x 빼기 b, x 빼기 c가 돼요. 문자 3개 나오고 둘씩 더했을 때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좋냐면 x 세제곱에 그 다음 x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abc의 합 그리고 x의 개수는 플러스 곱의 합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abc인데 플러스 abc가 지워져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x가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그래서 x세제곱이랑 얘가 지워지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문자 3개인데 둘씩 더해놨을 때. 이게 한 가지 옵션이야. 아주 흔한 상황이라서. 문자 3개인데 둘씩 더해놨다. 합을 이용해서 치환해 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뭐 내림차순 하겠지 뭐. 그런 거고. 9번을 풀려면 공식을 알아야죠. 2개의 공식이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하여 x의 n승 마이너스 1은 1을 넣으면 확실히 0이 된단 말이야. 그 말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 여기 몫이 뭐라고 써있다? n-1승부터 차수가 하나씩 작아져요. 이 식은 그냥 알고 있는 게 나아요. 자꾸 낼까 말까 하기 때문에. 하나 더 뭐냐? n승 플러스 1인데 이건 n이 홀수일 때만 마이너스 1을 넣어야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뭐가 왔다 갔다 해.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상수항은 플러스 1로 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항상 끝나요. 이거는 n이 홀수일 때. 그래서 이 두 공식은 그냥 알기로 하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얘를 알아야지. 둘 중 하나예요. 그냥 막 내는 사람이 있고 이 식을 보여주고 낼 수도 있어요. 보여주고. 이러나 저러나 알아야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